네, 이제 4차 시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101쪽에 실려 있는 황지우 시인의 안부일입니다. 참 이 시도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 시입니다. 우선 황지우 시인은 그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그 총장을 지내신 시인으로 소월문학상, 현대문학상, 또 김수영 문학상, 백석 문학상 이런 상을 받으신 분이고 그 대표적인 시집 중에 하나가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의 그 역사니까요. 그것도 현대사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지금은 물론 코로나로 영화관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고 참 조심해야 되는 이런 시기이지만 전에는 이제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가면 이제 그 요즘도 왜 광고는 뭐 이렇게 보죠. 기다리는 동안에 광고 이제 막 하다가 영화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영화를 보려면 다 일어나서 그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듣고 앉으면 그때부터 이제 보고 싶은 영화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영화에 이렇게 장면을 보면은 우리나라 뭐 백두산 뭐 소나무 여러 가지 아름다운 풍경들이 이렇게 스치면서 또 저쪽 남쪽에 어느 한 지역에서 아주 새가 푸득하고 날갯짓을 하면서 한때의 새가 날아가는 장면도 멋지게 이렇게 촬영을 했겠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냥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렇게 그냥 평범한 제목인 것 같지만 시인이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무슨 사회 뭐 경제 문화 이런 모든 이렇게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새들까지도 우리나라 이 실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세상을 이 땅에서 우리 땅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풍자와 비유로 작품을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왜 조금 된 영화이지만 그 국제시장인가 하는 영화에서도 보면은 부부싸움을 막 하던 그 황정민하고 이렇게 부부가 이제 걸어가다가 딱 6시만 되면은 태극기가 이렇게 하강하는 시간에 전국에서 애국가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서서 이렇게 손에다가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애국가 끝날 때까지 멈춰 섰던 그런 것이 우리의 시대입니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떠나서 한 번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또 그런 정책이라 그럴까 그렇게 실시한 적도 있었구나. 뭐 밤 12시 이후에는 바깥에 못 다니게 했던 통행 금지 시간도 있었고요. 지금이야 정말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고 또 어지간한 건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했다,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우리의 실정을 시로 쓰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너를 기다리며 라는 또 아주 서정적인 아름다운 시도 이 황지우 시인이 썼는데 너를 기다리며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18년, 19년, 20년, 50년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간절히 많은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요즘에야 이제 지금 어디야 그러면 바로 그냥 카톡으로 도착하기 1분 전 지금 어디야 바로 도착해 이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이런 기계가 없을 때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며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넌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결국은 다시 문이 닫히고 마는 그런 기다림의 심정도 너를 기다리며라는 서정적인 시를 또 이 황지우 시인은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작품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중앙일보라는 신춘문예를 통해서 이 황지우 시인은 시인으로 등단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시대상을 담은 작품들도 많이 써왔죠. 자, 제목이 안부예요. 안부. 여기서도 안부는 멀리 계신 분이 편안히 잘 계신지, 혹은 뭐 그 집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잘 되는지, 또 공부하러 간 또 아들 딸들이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소식을 멀리 있는 분에게 묻는 거, 또 어르신이 잘 계신지 엿줍는 것이 우리는 통상 안부라는 말로 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작품의 상황 설정이 한 집에서 바로 건너방 윗방에서 주무시는 그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상상력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아니, 옆방에 엄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살면은 뭐 거기서 무슨 안부를 묻는가. 그런데 그 방문 턱 하나 건너서 어머니의 정말 안녕하심, 어머니의 생존, 이런 걸 정말 안부 묻는 간절한 그 아들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보면서 요즘 이제 우리 고령화 시대, 또 혹은 뭐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시스템이 우리한테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시설이고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한 공간에서 불편하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작품을 보시면은 실감이 많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어머님 문부터 열어본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에요. 황지우 아들이.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괴테가 말했을 때 체험한 걸 그대로 쓰기도 하고 그대로 써서는 또 안 된다. 이렇게 모순적인 이야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작품 세계관은 대부분이 체험한 것을 소재로 선택하기가 쉽죠. 체험한 걸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 또 그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은, 체험한 것을 소재로 작품의 제재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에다가 살을 입히고 상상력을 또 거기다가 덧입히고 해서 또 다른 형태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만 적는 것은 하나의 기록일 뿐인데 기록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이 작가의 상상력이 무한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행은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아들이 하는 일은 뭔가, 건너방에 주무시는 어머님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밤사이에 잘 주무셨는지 별일 없는지, 정말 이 안부를 묻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일행에서 저는 참 그 느낌이 싸하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도 눈 뜨자마자 엄니 코에 귀를 대보고 안도하곤 했었지만, 이 이행 삼행은 참 재밌죠. 우리 어렸을 때 엄마하고 막 뒹굴고 놀다가 엄마 죽었다 이러고 이제 엄마가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막 불안해가지고 막 흔들어 보고 막 귀도 대보고 이럴 때, 아, 엄마 숨 쉬네, 엄마 죽은 거 아니네 하고 재미로 어렸을 때는 이렇게 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어머니는 연세가 많이 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이 되고 큰 아들이 어머니를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재미로 엄마가 죽었다 안 죽었다 코에 귀를 대보고 숨쉬네 이렇게 안도하고는 안심하고는 했었지만, 이제는 어머님 방문을 열어보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침마다 살며시 열어보는 문, 엄청나죠. 한 인간이 건너방에 있는데 밤사이에 잘 주무셨는지, 아니면 밤사이에
정말 저 세상으로 가셨는지 그 존재를 확인해보는 아침마다 조심스럽게 살며시 열어보는 그 문, 안부를 묻는 거예요. 안부라는 말이 이럴 때는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것입니까? 이 조마조마한 문지방에서, 그러니까 이 방에서 저쪽 방으로 건너가는 문 하나 열었을 때 거기에서 문턱에서 사랑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도대체 필사적인가.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정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무지무지 무한한 거지요. 필사적인 거예요. 죽음을 걸고서라도 이 엄마가 사실은 무사하셨으면, 밤사이에 잘 주무셨으면, 별일이 없었으면, 이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정말 죽음을 확인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그 지독한 사랑의 행위인가, 이걸로 이제 역설적인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정작 방 안에서 지금 어떤 모습인가? 당신은 똥 싼 옷을 서랍장에 숨겨놓고 자신에서 아직 떠나지 않고 있는 생을 부끄러워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방문을 열어보면 엄마는 그 똥은요, 내가 참고 참는다고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죠. 결국은 밀고 내려오는 이 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날이 새면은 아들이 올 거라는 걸 어머니는 또 본능적으로 아시죠. 엄마 밤사이 별일 없었어? 이러고 이제 들여다보는데 엄마는 어떤 모습인가? 똥이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머니가,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이제 이 공부하시고도 토론할 거리를 혹시 이제 이 작품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아유 치매에 걸린 엄마가, 우리가 이제 치매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옛날 표현으로 똥을 그 벽에다가 뭐 칠하고 한다, 뭔지를 모르니까 똥에 벽칠할 때까지 뭐 어쩌고 이런 표현을 아주 이렇게 통속적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치매 걸린 뭐 어머니 할머니를 보살피는 마음 뭐 이렇게 이제 쓰는데, 저도 처음에는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치매 걸린 할머니, 어머니, 할아버지.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치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물론 왔다 갔다 정신이 좀 그렇겠지만 여기에서의 어머니는 움직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화장실을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정말 밀려오는 똥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나름대로 처리를 해서 서랍장에 똥 싼 거를 이렇게 숨겨놓고는 아직 생에서 떠나지 않는 부끄러워하셨다. 왜냐면 바로 똥 문 거니까 똥이 차갑게 식은 거가 아니고 이 똥을 쌀 수 있다는 거는 아직도 내가 삶을, 생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끄러운 그 똥 냄새, 똥의 그것 느낌을 부끄러워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참 눈물 나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이고 어머니가 지금 오줌을 싸셨구나, 똥을 싸셨구나, 벌써 문 열어보고 냄새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를 모셔다가 아들이 나를 이 세상에 밀어놓은 당신의 밑을 샤워기로 뿌려 깨끗하게 씻겨드린 다음, 그러니까 여성 엄마, 여기서는 뭐 남성 이런 개념 전혀 없죠. 정말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보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하고의 관계에서 나를 이 세상에 출생시킨 당신의 밑을 깨끗하게 샤워기로 뿌려 씻기는 그 아들의 모습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빗겨드리니까, 이제 깨끗하게 씻겨서 머리도 감겨서 이제 빗겨드리니까,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도 언젠가는 그냥 꼬마 계집아이 아니었겠습니까? 웬 꼬마 계집아이가 콧물 흘리며 얌전하게 보료 위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지금 현재의 어머니. 그래서 몸집도 가벼워졌고 영혼도 가벼워지고, 그런 총체적인 그 낡은 늙어가신, 혼자서 이제는 똥도 싸러 변소 화장실도 못 가고 제대로 혼자서 씻지도 못하는 이런 어머니를 어떻게 우리가 가볍다, 무겁다, 뭘 하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말하지 말자. 필사적으로 우리는 어머니의 생존, 존재하심을
확인하는 존재의 작업,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정말 필사적인 작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안부를 멀리 있는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윗방에 주무시고 있는 밤사이에 엄마 별일 없었는지 묻는 이 정말 애처롭고 처절하게 놓여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도 살펴주는 이 아들의 마음 같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면 가겠습니다. 이제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또 하나의 작품으로 황순원 선생님의 죽음에 대하여를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전공이나 교양 시간에 우리나라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좋아하는 거 10개씩 써오세요. 뭐 이렇게 산문 장르, 운문 장르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빠뜨리지 않고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가 황순원 선생님의 그 소나기를 1등 내지 2등으로 써냅니다. 시에서는 뭐 윤동주의 서시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뭐 국화 옆에서도 오고. 그런데 이 황순원 선생님은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대부분 소설가로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소설 중에 뭐 카인의 후예라든지 별이라든지 무녀도라든지 백치아다다, 독짓는 늙은이 등 많은 중편, 단편 소설을 써오신 소설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글감에 따라서는 황순원 선생님도 많은 시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박경리, 그럼 누구나 다 우리나라의 대하 소설을 쓰신 토지의 작가로 생각하지만 박경리 선생님도 마지막 발표하신 작품은, 현대문학에 발표하신 작품은 이제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차분하다, 홀가분하다, 이런 시를 또 발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아주 영롱하게 이렇게 쓰셨다는 것을 소설가, 우리 왜 양평에 가면은 소나기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잘 작성을 해놓고 그 황순원 선생님과 사모님의 실제 그 묘소, 산소도 양평 소나기 마을에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황순원 선생님이 쓰신 죽음에 대하여 아주 편안하면서도 담담하게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사색한 그 작품을 썼습니다. 자, 나와 마누라는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렇죠. 연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다 보면은 아내와 남편이 앉아서 우리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한날 한시에 같이 죽으면 다시 없이 좋으련만, 대부분의 정말 힘들게 사는 부부든 정말 또 일생 의좋게 사는 부부든 이제 연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제 죽음의 소멸의 시간에 가까워지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 그냥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세상이라는 거 절대로 사라는 것, 죽음이라는 건 그렇게 진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고 누구고 앞서가는 길밖에 없다. 그렇죠. 내외가 우리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뭐 남편이 먼저 가는 게 좋아, 아니면은 뭐 또 아내가 너무 또 병고에 시달리니까 정말 너무 애처로워서 아내가 그냥 먼저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뭐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는 앞서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이치고 세상 사죠. 그러니까 이럴 때 마누라가, 이럴 때도 마누라라는 표현이 참 정겹죠. 무슨 뭐 아내, 뭐 와이프 요새 이렇게도 쓰고 뭐 이제 식구라고도 쓰고 하는데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유명한 그 황순원 소설가로서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한 제아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냥 이렇게 평범한 생각을, 말씀을 펼쳐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누라, 지금 아주 담담한 말씨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럴 때 참 여자 노인 혼자 남는 것보다 남자 노인 혼자 남는 것은 불쌍하고 처량하다고 한다.
요 대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여자 노인,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이렇게 재능 기부로 노인대학의 어르신 문학반을 지금 2000년부터 13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일 어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무슨 중요 보직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월요일에 출근하는 거는 절대로 저 못 만납니다. 월요일 오전은 아주 그 북한산 밑에 있는 은평 노인복지관에 가서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는 1시간 40분은 꼭 문학반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1년은 쉬었지만 지금 벌써 이제 2021년 2년 이렇게는 그 시간에 거기 복지관 스튜디오에 가서 온라인으로 매주 공부를 해요. 매주 공부 가르쳐요. 어르신들이 문학작품 떠듬떠듬 써내신 것도 읽고 뭐 또 제가 좋은 작품 소개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은 물론 90대부터 65세 이상 90대에 뭐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그런데 대부분이 한 85% 정도가 여자 노인, 할머니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거는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는, 여자들이 더 평균 수명이 길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 노인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이 확 바꿔진 것이, 독거 노인 그러면 굉장히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뭔가 그런 어떤 선입견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침을 주제로 한 글을 써오세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켰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아침이라는 거를 놓고 아침에 일어난다, 라디오를 켠다, 뭐 브라움스가 흐른다, 그리고 이제 빵 한 조각을 토스터 기계에 올린다, 그리고 블루베리 잼을 바른다. 저는 뭐 딸기 잼만 알았지 블루베리 잼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 할머니 작품이에요. 블루베리 잼을 바른다, 그리고 커피를 내린다, 그리고 나는 이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브라함스는 뭐 베토벤은 뭐 모차르트는 여전히 멋지게 흐르고 있다. 창밖으로 내가 뭐 꽃을 바라본다. 이렇게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면서도 여자 노인이, 아주 독거 노인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고 있는 걸 봐서, 제가 독거 노인은 그냥 혼자 산다, 노인이 아니라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제자들도 혼자, 요즘 혼밥, 혼술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사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황순원 선생님의 사모님이 말하기는, 여자 노인 혼자 남는 것보다 남자 노인이 혼자 남아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왠지 좀 그런 거 하는 것이 불쌍하고 처량해 보이니까 처량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면, 나보다 당신이 남자 노인인 남편 당신이 먼저 죽는 게 좋겠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젊은 부부 같으면 이런 말 하면은 아주 싸움이 나고 정말 그럴 상황인데, 여기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적으로 아주 이해 동의하여, 마누라가 여자 노인 혼자서 사는 거는 그럭저럭 사는데 남자 노인 혼자 있으면 너무 불쌍하고 처량해. 그러니까 당신이 나보다 조금 먼저 가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내가 앞서가기를 바라고 있다가 아니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 같이 77이라는 나이에, 그러니까 77이라는 나이에 이 황순원 선생님과 사모님이 둘이 앉아서 담담하게 이야기하신 한 작품을 이렇게 시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순원 선생님이 2000년 9월에 돌아가셨고, 사모님은 정말 1년 후인 2001년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지금 양평에 있는 황순원 마을에 두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그 황순원 마을이 아니라 이제 작품 제목이 소나기니까, 그 소나기라는 소나기 마을 양평에 있는 곳에 한 번쯤 문학 기행 답사 나들이로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
그 강의 시간에 다룬 장맛 얼굴 반찬 안부 죽음에 대하여 중에서 한 작품 선택해서 이렇게 같은 요령으로 3월 31일까지 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 또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4월 첫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